네, 안녕하세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상욱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정질문은 청년과 청소년 두 계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청소년 계층과 청년 계층은 사회 변화에 민감하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므로 그 분야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관리 인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익산시 행정조직에는 청소년과 청년 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개 단위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건강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담 조직과 전담 직원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익산시에 청수비라는 익산 청년센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청년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대 익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까지 총 4개 대학, 3만여 명의 대학생을 품고 있는 대학 도시입니다. 그리고 4개의 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총 2만 3천여 개의 기업에서 11만 5천여 명이 일하고 있는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두 인적 인프라와 일자리 인프라가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학 대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 지역의 정착을 유도할 전략과 더불어 타 지역에서 익산으로 유턴하는 청년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촌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북부권 청소년과 청년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도시 지역과 차별 없이 지낼 수 있기 위한 계획을 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 한상욱 시의원의 시정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싸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루빨리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에도 정상적인 회복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내시라는 말씀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현재 익산시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 기준을 보면 청소년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외에 개별법마다 청소년의 나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청년의 연령은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계층의 개별 전담 부서 또는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법에 따라 기준 연령도 다를 뿐더러 법을 제정한 부처와 관계된 다수의 부서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 복지계에서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용어로 청소년 사업이 추진되면서 아동이나 노인층에 비해 예산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복지 수준이 그 지자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시대에 우리시 청소년 정책의 현실은 법령에 의한 복지 사업이나 정부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작 시 스스로 개발하고 확대하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정부가 민간에 의존했던 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 관리 업무를 지자체 책임 영역으로 강화하면서 익산시의 현재 조직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며 이런 현실에 청소년 신규 정책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행정에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선택하거나 나아가 정책의 창조 기회까지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은 복지 분야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 참여 활동, 복지 건강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들 업무를 조정 관장하는 전담 부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 여성 청소년과를 여성 복지과와 청소년과로 나누어 청소년과의 업무 범위를 앞서 말한 모든 분야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전문가로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 현 청소년 복지계에 청소년 문화계를 추가 신설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담 부서의 필요성은 청년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정부는 1993년 제정한 청소년 기본법에 이어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2월 4일 청년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수없이 많은 청년 정책들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청년들의 체감도가 매우 낮음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법 제16조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청년 정책 책임관이라는 청년 전담 부서를 운영토록 의무화한 반면 기초지자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결국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법도 무용지물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국의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부서 내 전담팀으로 구성된 비율이 46.9%로 가장 많고 독자적인 과가 설치된 곳은 아직 10%도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2018년도 익산시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조례는 익산시의 청년들이 정치, 경제, 복지,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업무 담당 부서는 청소년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정책과의 청년 정책 계라는 부서 내 계단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년 사업이 대부분 일자리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청년 기본법 시행과 우리 조례가 정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각종 청년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합적인 청년 정책보다는 부서별 성과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한 개별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그간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출산 장려금, 전입 장려금,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익산시 청년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산시 2015년 총인구 30만 2061명 중 청년이 6만 814명이었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 총인구 27만 8,496명 대비 청년 인구는 5만 1,012명이며 감소된 인구는 2만 3,560명 중 청년 인구는 9,800여 명으로 전체 감소 인구의 무려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인구는 출생화 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청년층의 감소는 그대로 출생화 수 감소를 수반하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써야 하는 곳은 바로 청년층입니다. 현 시대 청년층의 정착지는 매우 유동적이며 정착을 위한 요소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청년 문제는 청년 실업에 초점을 두었기에 일자리가 주된 관심사였으나 이제는 주거, 문화, 건강, 금융, 공간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이 정착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 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제 하드웨어와 더불어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3사 산업단지 완전 분양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70% 이상 분양이라는 쾌거를 자화자찬하고 청습 등 오프라인 인프라 확충에 매진하였으나 실제로 이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 수는 예상과 달리 보는 바와 같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단순히 집을 많이 짓고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인구 증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익산청년센터, 지역대학, 일자리센터, 교육청 등 청년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익산시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중간 지원 조직인 익산청년센터, 일명 청숲입니다. 그런 청숲이 직영 관리되고 있으나 전체 면적은 100평으로 매우 협소하여 청년 정책계 사무실과 소규모 회의실만 있을 뿐 청년들의 전용 공간이라기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허울만 좋은 청년센터가 아닌 다양한 청년 정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은 제공하고 그들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창업 지원이나 전문 직업 교육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소통 교류,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청년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센터 관련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청년 인구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곳임을 알아야 하며 이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재적 학생 수가 2만 명이 넘는 원광대학교와 6천여 명의 원광보건대학교, 1,000여 명의 전북 익산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 200여 명까지 총 4개 대학 3만여 명의 대학생을 품고 있는 대학도시입니다. 더불어 익산시 4개의 산업단지와 1개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총 23,835개의 기업에서 11만 5천여 명이 일하고 있는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두 훌륭한 인적 인프라와 일자리 인프라가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두 인프라 간의 상생 관계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지역대학에서도 해당 지역 기업이 원하는 현장 밀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링크 사업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링크 사업단의 경우에도 9개 단과대학 45개 학과와 함께 지역 친화적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광대학 학교기업 원네이처는 교육부 학교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5년 동안 총 26억 5천만 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되어 지자체, 혁신기관, 산업체 등과 긴밀히 연계해 교육, 일자리, 수익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야말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며 중간 매개체로서의 지자체의 역할, 다시 말해 전담 조직 필요성이 커져가는 이유입니다. 타 지역을 보면 전남 남해군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 총 인구 4만 3천 명 중 청년 인구가 6,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과를 신설해 청년 친화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유일하게 청년 인구가 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올해 10월경 청년 정책 담당관실을 신설하여 기존의 아동 청소년과 청년 정책 담당, 일자리 정책과 청년 일자리 담당, 교육 지원과 대학 업무를 묶어 조직을 확대하고 청년층 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청년 문제는 청년 실업, 주거 불안, 청년 빈곤 등 사회 전 분야에 퍼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이며 이에 대응할 전담 조직 신설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정책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시 농촌 지역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수는 1,795명으로 많은 인원들이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복지 시설과 복지 서비스 등은 도심권 학생들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복지 시설의 경우 몇 개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익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 도심권에 있어 농촌 지역 학생들은 복지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농촌 학생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중 가장 기본적인 등하교 지원 대책의 경우에도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익산시는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남원시의 경우에는 농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해 통학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를 도입하여 마치 콜택시를 부르듯 통학버스를 불러 학교는 멀고 대중교통은 불편한 농촌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안심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교통이 불편한 학생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는 농촌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려 고민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농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잘 파악되지 않거나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익산시는 15개 읍면이 있는 도농 복합도시로 우리시 중고등학교 44개 학교 중 18개의 학교가 농촌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것은 참 안타깝고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농촌 지역 학생들도 익산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학생들입니다.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시설과 복지 서비스에 대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역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에 청년 희망도시 기본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청소년 정책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계층의 중장기 계획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마련한 두 기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과 청년 계층에 현재 개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확대 또는 과 단위로 상향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활동, 복지건강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담 조직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익산 청년센터 청수비 재구실을 하기 위하여 청수배 규모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청년센터 관리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시 규모 대비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익산시가 지역 대학생의 졸업 후에도 지역의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은 무엇인지와 또한 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익산으로 유턴하는 청년에게 익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도시 지역과 차별 없이 지낼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의원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그 청년들에 대한 우리 정책적 배려가 너무나 부족했다. 그것을 많이들 인식을 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 청소년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자립 청년들 좀 그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그러죠, 법적으로. 자립 준비 청년들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시설에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돼서 성년이 되면은 독립해서 나가는데, 그때 아마 주거비 2천만 원 떨렁 주고 알아서 살아라,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설에서 5년간 사후 관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내 자식같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었구나. 이런 아이들 그냥 망망대해에 내몰아 놓고 어른들이 그것을 나몰라라 내팽개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생각하면서 이런 사각지대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
그 청년 청소년에 대한 정말 우리가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전에 우리 익산의 교육 예산 1%도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한테 사실은 저희가 해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사업을 찾다가 사실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도 마땅한 사업을 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 175억 정도밖에 안 되길래 우리가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시내버스, 버스 요금이라도 좀 면제를 해줘서 편하게 통학할 수 있게 해주자. 네, 그렇게 예산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성의가 부족했고 설명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이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기성세대들 어른들이 정말 챙겨나가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전담 조직, 청년 전담 조직 사실은 이런 조직 없다가 이제 제가 그 부임을 해서 한 3년 됐나요? 그 청소년 복지계를 만들고 청년 정책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또 청년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청섭을 해서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은 갖춰놓는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한상욱 의원님 말씀은 그것으로 부족하다. 아예 과단위로 조직을 키워가지고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청소년 청년 정책을 좀 다룰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년들은 우리 시설에 딱 3개죠. 익산에 청소년 수련관, 문화센터,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우리 그 아침에 얘기했던 거 뭐죠? 저기 우리 원대 옆에 있나? 그 청소년 유스 호스텔. 시설 딱 3개밖에 없어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영등동에 청소년의 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죠. 청소년들을 가장 즐겨 찾는 곳이 어디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영등동에 무슨 거리라고 하나요? 거기에 그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기관이 있길래 이번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그 건물을 몇 개를 구입을 해서 청소년들 마음 편하게 와서 놀아라. 우리가 어른들 눈높이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주고 백날 해봤자 소용없더라. 정말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곳, 부담 없이 찾는 곳이 어디냐. 이걸 찾는 것이 이제 순서가 맞다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력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하고 너무나도 미흡하다. 우리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놀이, 문화까지 전부 다 이렇게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어른들이 많이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동공원은 청소년 컨셉으로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부 다 설계를 해놔서 그 시설이 되면은 청소년들 갈 곳이 조금은 더 늘어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청소년하고 이제 청년들은 사실은 뭐 딱 묶어서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정책적으로는 저희들이 묶어서 많이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청년에 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쓴다고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정책계를 비롯해서 청수업이라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취업, 창업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또 청수업이라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렇지만 청년들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상우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너무나 비좁고 부족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오바 빌딩을 당초 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리 청년 공간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청년 시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익산의 청년 시청. 우리 북부청사에 농민시청을 만들었듯이 청년 시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될 수 있게. 청소년들 거기서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일자리, 취업, 거기서 또 놀이시설까지, 휴식까지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청년시청으로 해서 좀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청습도 거기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될 겁니다. 청년 관련 시설이 그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모이게 될 것이고, 또 원광대 지역대학교 학생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5천 명이 넘게 여기에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 불과 10% 남짓밖에 안 돼요. 익산에 자리를 잡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의치학 계열이 관련 인력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특화시키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공모 사업을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익산에 많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그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익산에 자리를 잡는다 생각을 하고, 또 원광대학교 안에도 익산 청년시청을 하나 또 만듭니다. 원광대 학생만 특화시킨. 원광대학교는 지금 우리 캠퍼스를 완전히 개방을 해서 익산을 대학도시로 만들자 하는 프로젝트를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총장님이 발표를 하셨죠. 전부 다 원광대를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그랬는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너무나도 기간을 장기간으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긴 했는데, 뭐 시간은 당기는 거 별도 협의하더라도 그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우리 익산이 대학도시가 되고 원광대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부권 청소년, 요것도 말씀을 잘하셨어요. 특히 거기는 이제 교통으로 원거리, 거주를 하기 때문에 학교 출퇴근서부터 등하교서부터 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타 지역 사례를 아주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프랑스에 살 때, 거기는 이제 우리보다도 한 20년 먼저 겪었잖아요. 이런 인구 감소 문제를.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 멀리 농촌까지 택시를 다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 택시를 일일이 다 보내주냐, 걔들을.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상호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는 지역이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근데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성당 초등학교가 상당히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도시에 있는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 유학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통학비는 우리 지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군제도 위배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저희들이 장애물을 이제 걷어 나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가면서 청소년 청년 정책 영역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상우 의원님, 저희들이 자주 상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청년 청소년에 관심을 많으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그분들 저희들이 잘 모셔서 의견을 경청을 해서 우리 지역도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 행복한
지역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수 규모 확대하는 것은 제가 말씀 중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 대학생도 일단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인구대책 발표할 때도 일부 그것도 포함시켜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대학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저도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그 대학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 청년들 특히 그 농촌에 지금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를 출장해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 직원들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도 청소년 문화집 같이 상담센터 같이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역은 학생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읍면별로 다 할 수는 없고, 북부권은 중심지인 하멸 정도에다 해서 앞으로 이제 하멸 그 북부권도 지간선제가 되면은 이제 그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거든요. 그야말로 그 지간선제라는 것은 집에서 택시 부르듯이 버스를 불러서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심지 나오기는 굉장히 이제 편리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멸에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멸 정도에다가 이런 청소년 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한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준비해 오실 거라 생각하고 마무리 발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적당하게 잘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서 답변을 들었는데, 제 질문이 너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시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구체적이지 못하시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래도 마지막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빠뜨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확실하게 드리고 확실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청년과 청소년 정책 그 계단위에 운영되는 조직을 어떻게 확대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과단위로 확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수배 관련돼서 이제 물론 규모와 사업 영역의 확대는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청년센터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청수비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역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 쿨탱시, 뭐 그냥 지역 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청소년들이 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되는 사항들도 정말 청소년들이 하나하나 포인트 있게 청소년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명확한 방법을 제시를 해주셔야 지금의 청소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가는 데 있어서의 계획이 명확하게 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몇 가지를 다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쭤보신 거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청소년 조직을 과단위로 하자는 것은 제가 그 말씀 중에 청수에 지금 청년 지원 중간 지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대를 해서 일단은 그 청년 시청, 청년에 관한 모든 업무를 그 한 자리에서
일괄에 설 수 있는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조직하고 직접 연관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조직 문제는 이번에 이제 예산 통과시켜 주셨죠. 그럼 내년 7월에 새로 8기 시작되면은 조직 진단을 전면적으로 해서 다시 조직을 정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과단위로 하는 것은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청습 중심으로 해서 그 기능은 충분히 수행을 하겠다. 특히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인원으로 봐서는 사실은 과하나 정도가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 조직을 잘 활용을 하고 정식 조직으로 하는 문제는 다시 그때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습을 지금 우리가 이제 1층에서 6층까지 계획이 쭉 나와 있죠.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1층, 그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기왕에 이제 말 나왔으니까 설명 한번 드리죠, 뭐. 여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 조직을 줘봐요. 지금 1층은 그 청년 놀이 문화 휴식 공간으로 청년 카페, 그 북카페, 청년 놀이 문화 공유 공간에서 1층은 완전히 그 오픈된 공간으로, 휴게 공간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놨고요. 2층이 이제 청년 활동 공간입니다. 그래서 청년 취업 창업 상담실, 공유 주방, 스타디룸,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 이런 식으로 창업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3층이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 거기서 이제 창업 인큐베이팅 해서 독립돼 나갈 수 있도록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하고 스마트 스튜디오 IT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4층, 5층, 6층이 그건 사무 공간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4층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 센터, 지금 청습에 있는 조직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층에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팀, 도시재생 지원 센터, 그리고 6층이 공동 휴게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농촌 지역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교통비나 이제 도움 들 만한, 사실은 지역 아동 센터가 농촌에 많이 필요합니다. 지역 아동 센터가 필요한데 일부 지역만 있고 지금 나머지 지역은 아이들이 거의 방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지역 아동 센터를 전 지역에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거기에 우리 북부 지역도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새로 신축하기가 못하면은 기존 건축물 활용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아주 즐거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